시작할까요? 점근선 하면 되나요? 아닌가? 쌍곡선 두 번째 거 했나? 안 했나? (26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에? 어디 해야 돼?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 그랬었니? 25페이지부터니? 그 문제 몇 개 풀고 지나가죠? 예제 2번. 그 쌍곡선의 초점, 꼭지점, 주축 길이를 구하래요. 구해보죠. 여기가 플러스 1건 마이너스 1건 쌍곡선에서는 C의 값이 가장 크다라고 했었고, 얘는 A제곱, B제곱 각각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C제곱이 되는데 더하면 16이 됩니다. 그럼 C가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나왔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뭐 편리하게 쓰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점 구했고 꼭지점의 좌표? 뭐 이런 건가? 0,2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죠. 뭐 그런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차이 있죠, 차이. 차이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차이는 2b로 일정한 거죠. 2b. b가 2니까 4다 라고 해도 되고. 소리 났나? 아니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4라고 해도 되고,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프는 교과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다 똑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 6번은 그림에 힌트가 나와 있듯이 좌표를 잘 설정하게 좌표 축이 설정이 돼 있죠. 초점이 대칭성이 되게 좌표 축이 잡혀져 있으니까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근선으로 가겠습니다. 점근선 26페이지. 그 현재는 수학의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 점근선을 그냥 외워라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유도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거는 내년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기로 하고요. 바로 우선 결론부터 써볼까요? 여기가 1이던 플러스 1이던 마이너스 1이던 상관이 없어요. 여기 개수가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러니까 제곱이 있는데 A랑 B를 생각해서 이러한 형태의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A분의 B짜리 직선, 그리고 앞에 부호를 다 고려해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X자 형태로 겹쳐지는 직선이 두 개 나온다는 소리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는 쉽죠. 그냥 A, B가 있으니까 비율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고 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냥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얘가 돼요 라고 거의 교과서에 강요하듯이 나와 있습니다. 점근선 구하는 건 쉽죠? 쌍곡선이니까 점근선이 두 개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얘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x분의 1 그래프를 배웠었는데
이 1사분면 쪽만 봅시다. 뭐 이런 그래프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점근선을 뭐라고 배웠어요? 얘가 점근선이라고 배웠죠. 점근선의 정의는 뭔 줄 알아요? 정의. 뭐 내년에 배우시면 되는데 써드릴게요. 자, 만나지 않는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두 개입니다. 만나지 않는다부터 보죠. 얘는 y는 x분의 1이고 x축은 y는 0이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식을 가지고 표현하면 얘죠. 등호가 성립해서 어떤 방정식의 그 해를 구할 수 있었으면 교점이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x가 0보다 큰 쪽만 생각하면 이 두 개가 같지 않아요. 사실 더 정확한 식은 x분의 1이 0보다 크다는 거죠. 크니까 사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만족시킨 거고 두 번째 뭐죠?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리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소리인데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건 극한 개념이 들어가긴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얘는 함수의 극한이어서 뭐 오래 배우겠죠, 여러분들. 어떠한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냐면은 여기 x값 하나 고정시켰을 때 교점이 두 개씩 나오죠.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이 x가 커져가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거리가 한없이 가까워져서 0에 수렴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습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수렴해야 된다고. 얘를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y좌표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차이는 절대값이었고요. x가 커져가는 방향에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호를 쓰는 거죠. 실제로 너가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뭐 이거는 고3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만나지 않고 거리가 하나씩 가까워지기 때문에 x축을 y는 0을 점근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사하게 y축도 점근선으로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건데 이 그래프를 여기서 쳐다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쳐다본다는 소리는 얘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여요? 쌍곡선처럼 보이죠? 얘가 기울기 어떤 애처럼 보이잖아. 기울기 1자리처럼 보이죠.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사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가 두 개 1차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연관을 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해봐야죠. 첫 번째, 이 두 개가 실제로 만나지 않느냐. 두 번째, x가 매우 커질 때 한없이 가까워지느냐. 두 개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우선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개수를 보고 A랑 B 값을 찾은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그리자고 했죠? A, B짜리. 얘를 네 군데에다가 다 그리자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X표 두 개 그어서 직선 두 개 만들었죠. 얘가 한 역할이 뭐예요? 얘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0, A, 0, 마이너스 A, 0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게 되죠. 그러면 쌍곡선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쪽에서 거의 직선 형태로 되도록. 1사분면 쭉 그렸으면 나머지는 대칭성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쌍곡선의 그래프를 좀 잘 그리는 방법이에요.
C를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C를? 너를 회전이동시키다. 회전이동. 얘가 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전문선을 뭐 꽤 잘 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볼 때 지금은 이쪽이 플러스 1인 쪽에서 하는 건데 1, 4분면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뭔 소리예요? 직선이 곡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걔를 수식으로 쓰면 이런 소리죠. 직선은 뭐예요? 기울기 플러스 자리. 곡선을 보죠. 얘를 y는으로 바꿀 건데 y 제곱은 어떻게 되죠? 식을 정리하면 이게 되죠. y가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1, 4분면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루트 앞에 플러스인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식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이제 y는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너가 너보다 큰지 어디에서? 1, 4분면에서 하는 거니까 x가 0보다 클 때 체크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 보라색 곡선에서 x값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작은 값이 a죠. 사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 범위에서 실제 이 부등식이 만족되느냐. 사실 나중에 식 변형을 해서 뭐라 그래? 유리화라고 하나? 그러면 식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세로줄을 그었을 때 거리가 생기죠. 직관적으로 보면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적분 배우면 극한 취해서 0으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가 점근선이 됨을 보일 수가 있어요. 1, 4분면에서. 그럼 대칭성에 따라서 다 되겠죠. 네. 이쪽이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죠. 그림 이상하시네요. 네. 얘가 점근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항상 점근선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X자 형태로. 네. 넘어가죠? 27페이지에 위에 뭐 보겠습니다. 문제 7번 볼까요? (7번은) 2번.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이쪽을 1이나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준 다음에 왼쪽 식도 잘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죠. A가 4, B가 4. 점거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4x.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준다? 점근선 두 개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 이 점의 좌표는 0,4가 될 것이고 이 점도 대칭성에 따라서 0, 빼기 4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끝났죠. 네, 진짜 별게 없네. 이제 평행 이동으로 칠판 지우고 평행 이동으로
어떠한 것을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각각 평행이동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m, n은 실수입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값 다 가질 수가 있고요. 점을 이동시키는 거랑 방정식을 이동시키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점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합니다. 얘가 플러스 값이든 마이너스 값이든 그냥 더해서 구하죠. 근데 방정식을 이동시킬 때, 방정식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해요? x 자리에 x 빼기 m 대입하죠. y 자리에 y 빼기 n 대입하죠. 이거 차이점을 알고 있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외워야 되는 거죠. 저거에 대한 이유는 이게 처음에 볼 때 좀 이상하잖아. 아니 점은 그냥 막 더하는데 왜 식 바꿀 땐 갑자기 음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막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 내용은 뭐 작년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 두 개를 사용해서 평행이동을 한다.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지금 2차 곡선 배웠고 작년에 배웠던 평행이동 개념 적용해서 그냥 어떠한 것을 알아나간다는 소리인데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오른쪽 방정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기본이 되는 이 형태 방정식에다가 무엇을 했다? 평행이동을 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그래프이다 라고 이 식을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매우 쉽죠? 이런 형태로 식이 나와 있으면 나도 항상 그러는데 앞으로 항상 돌아와야 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얘를 이게 지금 쓰이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인 형태의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항상 기본이 된 애를 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러한 애에 대해서 물어봤으면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형태로 돌아가서 어떤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라는 소리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걔를 식을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쌍곡선 타워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이동한 식을 써보면 이런 식을 보면 어떠한 타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x n만큼, y n만큼. 뭐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27페이지 아래쪽에 그 박스 내용이 있는데 걔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 있죠? 그림,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맨 아래 글씨를 보면은 포물선, 초점, 꼭지점, 준선, 타원, 초점, 중심, 꼭지점, 쌍곡선, 초점, 중심, 꼭지점, 점근선.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무엇만 체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뭐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으면 문제가 물어보던 안 물어보던 기본적으로 이런 학습 요소들,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하시고 수식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죠? 28페이지. 예제 3번인데 문제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인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 얘고요. 뭐 x제곱 형태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x제곱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 말고 x제곱은 4py 형태로 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 포인트는 x항에 대해서 제곱,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와야 되고 y항에 대해서는 1차식 형태식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완전제곱식 바꿔주기 위해서 1을 더해주고요. 이쪽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얘랑 넘어가면 뭐가 되지? 2y 빼기 2가 되죠. 얘는 완전제곱식 바꿔서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을 한 번 더 바꿔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겠죠? 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얘를 보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방정식을 생각한다? 이동이 되기 전에 방정식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기본적인 형태의 식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한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초점, 준선. 초점, 준선이죠. 이 기본적인 형태의 방정식에서 초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P가 2분의 1이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얘인가? 준선 어디에 있어요? 얘인가요? 얘는 X제곱이니까. 그럼 점이 나오고 도형이 나오죠. 직선도 도형입니다. 얘를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X 1만큼, Y 1만큼. 그럼 점은 어떻게 이동한다? 더해준다.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꾼다? Y가 있으니까 Y 빼기 1을 대입한다. 식 정리하면 Y는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초점, 준선을 각각 찾아냈습니다. 매우 머리가 비상한 친구는 이 식을 보고 바로 여기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바꿔서 구한 다음에 다시 바꾼다. 지금 푼 게 단계가 많아 보여서 이상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사실 매우 정상적이면서 매우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꾸지 마세요. 얘를 지금 수식으로 파악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도 파악해 봐야겠죠? 이 그래프 그리고 초점 준선 찾은 다음에 실제로 이동을 시켜서 점과 도형이 이동하는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서 파악하세요. 되게 조용하네요. 네. 밥 먹을 시간이어서 그런가? 타원 쌍곡선 똑같이 문제 풀어보시고 아래 보겠습니다. 2차 곡선은 무엇일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 가운데 동그라미 1번 이상한 식 있죠? 그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한다. 참고를 보면 그 X제곱항도 나오고 Y제곱항도 나오는데 얘는 어떠한 경우에는 점을 표현하는 방정식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도형을 그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두 개의 직선을 표현하는 그런 방정식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X제곱항 또는 Y제곱항이 살아남으면 뭐 2차 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차 곡선 3개 배웠죠? 거기에 원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얘가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2차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식으로 나와 있고 문제 9번 바로 볼까요? 9번에 1번 원이죠. 원을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는 원입니다. 두 번째 X제곱항이 있는데 Y는 1차식, 1차항밖에 없죠. 그럼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3번 X제곱항 앞에 개수가 플러스고 Y제곱항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죠. 그럼 쌍곡선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실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봐서 쌍곡선 형태가 나오는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타원이 될 텐데 X제곱 앞의 개수랑 Y제곱 앞의 개수가 똑같죠. 그리고 숫자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타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Y제곱 앞에 개수가 3이었으면 얘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왜냐하면 제곱과 제곱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1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계산을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정식 형태만 보고 어떻게 추측하는지 알겠죠? 네, 걔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났네? 끝났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인가? 우선 여기까지 촬영하고요.